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자면 파월 의장의 물가 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소비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만약 그러한 조치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향후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50bp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중립금리 그리고 완전 고용. 이 두 가지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와 완전고용은 여러분들 모두들 다들 파악을 해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 이는 시장 예상치 1% 상승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력을 나타내는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타 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 시장 예상치 0.5%를 웃돌았으며 상무부가 발표한 3월 기업 재고 역시도 이 전월 대비 2% 정도 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괜찮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WTI 기준 국제유가는 112.4불, 마이너스 1.5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해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물가 폭등에도 지갑 여는 미국 4월 소매 판매가 0.9% 증가였다. 우리 아까 봤던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4월 산업 생산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경제 지표로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주택 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 빠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 쪽의 주택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국에 어떤 식의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월 의장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한 줄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향후 1년 내에 인플레이션 완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조업이 좀 꺾였죠. 근데 이제 1년 안에 인플레가 다시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 내 제조업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긍정적인 이슈다. 1년만 버티면 된다. 물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진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1년만 버티면은 해 뜬 날 온다. 요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OFA 이 투자자들 경제 전망 역대 최악, 인플레는 완화하겠지만 이 경제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은 주식 시장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한동안 좋지 못할 것. 그러니 보수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전문가 경기 침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이 전 세계 경제 둔화 우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봉쇄 해제 기대감이라는 게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봉쇄가 해제가 된다면 조금 있으면은 LPR 인하 요거 이슈도 20일 날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내륙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 채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에 자, 이거는 중국 쪽에서는 시장에 돈을 풀 수도 있다. 요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미국 쪽은 안 좋지만 중국 쪽에서는 좋은 어떠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면서 생각하고 중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상 여기에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LCD 가격 하락세 내년 디스플레이 투자 57% 급감의 전망이 보여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OLED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팹 장비 투자가 감소한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OLED 장비주들 지금은 좀 멀리 떨궈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다만 OLED 소재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없잖아 있긴 해요. 지금 계속 투자를 해놓은 장비들은 계속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사용량은 항상 높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소재는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름이 코앞인데 전기 만들 석탄이 없다. 이 러시아발 물량 대란 이야기인데 올해 전기세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파생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올 여름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이 수혜를 받을 만한 뭐 섹터 같은 거 딱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 초창기라고 하면 과감하게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민간 협의체가 발족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자율주행과 로봇 이 두 가지죠. 자, 그렇기에 이 양쪽 섹터 모두 보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일감이 끊겼는데 신한울 3년 뒤에 짓겠다니 원전 생태계의 사형 선고. 두산 중공업,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래 하청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하면은 이 하청업체들이 조금 망한다 싶었을 때 대형업체들이 이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많이 조금 힘들 때 인수 얘기가 솔솔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하청업체들도 나중에 좀 많이 빠졌을 때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미리 이렇게 물려드리고 요 텔레그램 공부방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나 여기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 분석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엔터주 엄청 올랐죠? 근데 정확히 그 전날에 수급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가려고 하던가 막 올라가는 모습을 수급 분석 딱 이렇게 분석하자마자 다음날에 모양을 보여줬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이제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들 한번 살펴보자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일감 끊겼는데 신한울 3년 뒤에 짓겠다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한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안 좋은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흘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에너빌리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종목들이라면 이거 그냥 절로 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얘네는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해외 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까 스터빙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수랑 엮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기술력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탑5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이제 분명히 궤도가 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비주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아요. 그 이야기는 되면 엄청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쪽이나 이쪽은 더욱더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자, 우리나라는 돈을 안 쓴다. 근데 해외에선 돈을 엄청 쓰거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 2천억 예산 줄인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늘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EU 쪽에서 러시아 쪽에 에너지 제재를 하려고 하다가 이 몇몇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거 왜 실패했을까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을 안 해오면 자국의 경제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요 제재를 반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체제를 찾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보여지겠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뭐다? 원전이다. 그 중에서도 SMR일 가능성이 높고 이쪽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선점을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가 되겠다. 근데 이들은 영업을 누가 해주죠? 예, 미국이 해주죠. 무조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다면 약간 떨어지는 거 걱정해야 될까요? 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싸지니까 바로 외국인이랑 기관이 줍줍합니다. 주워 담아요. 여러분들은 터는데 얘들은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데 또 비슷한 흐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지금 위치가 이들이 봤을 땐 싸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뭐 박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완벽하게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보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본다면 여기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이 음봉 안에서 움직여야지 최대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으니 이 음봉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제일 집중해서 보자. 이걸 1번으로 놓고요. 만약에 반등해가지고 다시금 120 돌파하고 20 라인까지 돌파해주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반등하는 그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돌파를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역회된 숄더 그리고 위쪽에서 봤을 땐 이렇게 추세 라인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여기 아래쪽 라인을 돌파하든 위쪽 라인을 돌파하든 힘은 분명히 어느 부분이든지 한 번씩 세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이 밑으로 안 떨어지는지만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매물대를 조금 주의 깊게 봤을 때 일단 어떻게든 여기가 제일 두텁긴 해요. 여기를 한 번에 뚫어주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 약간 숨고르기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마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후성 이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죠. 이거 너무 싸다.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되니까 요거 한번 우리 시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 갖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 쪽이었는데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5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DDR5 오늘 고점 뚫고 쭉쭉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저께였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직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쁜 거를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소개시켜드리니까 치킨 하나 가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멤버십 고민 있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